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나흘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방송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쭉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봤는데 꽤 길게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된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17분까지 11시 37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7분, 1시간 7분 정도 기자 간담회를 꽤 긴 시간 가졌습니다. 67분 가운데 47분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의 영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모두 발언 형식의 발언이 47분이었고 20분 정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67분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겠습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기자간담회의 일부 모습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또 한반도에 전운이 들이오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제 개인이 치러야 될 수모와 또 순환은 제 몫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의 이제 일부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위기 상황에서도 야당 파괴, 정적 제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할 일보다는 보람 느낄 일을 찾아가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좀 평가하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정진석 위원장이요. 예. 논평이 바로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 겁이 많으면 이게 그 말이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논평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의 단어 선택이 깡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본인에게 구속에 대한 두려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세 가지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첫째는 이제 본인은 자꾸 대선 패배로 처벌되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대선 패배죄는 없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해창 많은 사람들에게 대선에 패배했지만 구속된 사람 없습니다. 대선 패배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국의 야당 파괴라는데 대장동은 이게 원래 야당에서 제기한 거라니까요. 예. 옛날에 이낙연 캠프 있잖아요. 그때 경선할 때 그때 이게 대장동 계속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 정권의 야당끼리 서로 문제가 된 걸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지금 이게 자꾸 야당 파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정적 제거다. 정적 이게 제거. 제일 황당합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입니까? 옛날에 이제 DJ는 세네 번 노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정적이라 보면 되죠. 그다음에 조봉암 그분도 이게 두 번 대선 출마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승만 대통령 정적이라 보면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붙습니까? 이게 무슨 정적 제거입니까?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경강부의 아전인수 이런 이게 궤변으로 자꾸 이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좀 이거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저거를 한번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예,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7분간 길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저 조그만 쪽지를 들고 와서 이재명 대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쪽지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된 모양이네요. 저렇게 맨 위에는 구속의 부당성. 그 다음엔 제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패배의 대가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네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요.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청구서가 173페이지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전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유죄의 증거인데 한번 설명해봐라. 이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글쎄요. 야, 박수현 수석님. 뭐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 구치소에 갇혀서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앵커께서 예. 67분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그중에서 모두 발언을 47분 했다 맞아요.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금 얼마나 개인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낸 적이 있죠. 뭐냐면 이번 청구된 영장의 내용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이 횡설수설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전원에만 의한 것이고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러한 부실 영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유무죄를 가리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국민들에게 제1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유력 정치인을 망신 주고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자기 입장을 거의 이렇게 길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하지 말자고 저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의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유죄인 것처럼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뺌한다라거나 뻔뻔하다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법치국가의 일반적 원리에 맞지 않죠.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제1야당의 대표가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함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지금 미치는 그런 영향들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참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오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한번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자영 차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건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설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뭐 수갑이라는 단어도 등장했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우세요?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아닙니까? 169석을 이끌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고 거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국민 앞에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에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경제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민생은 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한반도 전운을 가시게 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이런 국정 견제, 국정 대안을 말씀을 1시간 동안 하셨다라면 많은 국민들께서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귀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재명 개인의 신상 발언에 사실상 그쳤습니다. 이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상의 피의자가 자신의 어떤 보호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저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저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라는 자신의 직책을 자신을 보호하는데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정말 국가를 걱정하고 민주당을 걱정하신다라면 나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 내가 헤쳐나가겠다. 지금 왜 이렇게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대선 이후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을 그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자기 개인의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 전체를 앞세워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불러일으켜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민주당의 리스크로 나의 리스크가 전이되고 확대되는 거 원치 않는다.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 뭐 사퇴까지 필요하다면 하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나의 무죄를 소명하겠다.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응하셨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전 평론가 한 말씀 듣죠.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의 어떤 점을 바라고 있고 어떤 점에 실책이 있고 민생을 어떻게 끌어가자는 내용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꼭 당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담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자리에서 민생 현안 왜 다 얘기 안 했냐는 지적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대응이 있다고 봅니다. 아, 윤석열 정부가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5대 빵입니다. 0. 270. 압수수색 횟수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정말 전대미문의 일 아닌가요? 이거 이재명 대표 실제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제1야당 대표이고 한때 대선 주자였던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수치 짚어볼까요? 3대 빵입니다.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가 3번이나 검찰 출석했어요. 소환 조사 응한 안 한 거 아니고요. 본인의 입장 설명, 진술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설명 안 한다, 이 맛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생 경제 위기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는데 이 부분은 수치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소주 한 병 이제 식당에서 6,000원 한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고요. 10,000원 넘는 갈비탕 직장인데 이제 누가 쏠 때나 먹는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순댓국밥집에서 고추 리필해달라고 무섭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또 민생의 위기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적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